안녕하십니까. 예고대로 스터디 관련 OT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10월 모의고사 전까지 스터디를 진행하면은 학원이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충분히 낸다, 이런 판단이고, 10월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생력이 생겨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성을 살리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2월까지 진행해 보니까 실익이 10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실익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 내지는 없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다르게 저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마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는 게 절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시험 중에 스터디가 활성화되지 않는 시험이 유일하게 변호사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들이 있는데 사법시험을 할 때도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고 5급 행정고시도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고, 근데 비슷한 난이도다 이렇게 보면 변호사 시험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스터디가 활성화되자면은 스터디를 구성하는 이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리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시험은 절반이 이렇게 붙어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이 남고 이렇게 되니까 노하우가 쌓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좋기 때문에 이 스터디 효용성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많이 못 느끼니까 스터디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변호사 시험은 또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그냥 붙자 이 부분을 넘어선 목표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지혜를 서로 이렇게 살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끼리 하는 부분에 문제점을 작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점수를 잘 맞은 원래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는 변호사가 됐네요. 그 변호사들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같이 또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스터디 했을 때 내가 도움 될 수 있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구성원도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해보고 도움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간을 보는 형태로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꼭 나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도 시험이 되는 역할을 내가 부분적이지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고민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생각이. 또 뭐 거창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궤적이 항상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사고를 해서 살아갈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구성원들과 같이 팀을 구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낫고 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구성원 참여 절차 진행 안내 부분입니다. 스터디 지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 1번을 보십시오. 2번의 동그라미 1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참여 신청은 아래쪽에 보면은 있죠.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2번에 올라가면은 스터디원하고 담당 변호사 예비 명단을 공지를 합니다. 예비 명단을 공지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또 이의 신청을 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 이름 자체를 예비 명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막상 이제 그 선정된 담당 변호사를 보니까 내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조금 이렇게 편찮은 부분이 있다, 내지는 다른 분하고 좀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받아들입니다. 내지는 어떤 친구하고 하고 싶은데 이게 학원이 파악이 다 안 되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엉켰더라, 이렇게 하면은 조가 되었더라 하면은 여러분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스터디원과 담당 변호사 확정 공지, 확정 명단 공지는 5월 26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언하고 담당 변호사 예비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구성원 위원회 합니다. 또 동문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는 사람끼리 구성할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학원에 맡겨서 학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신청을 할 때, 나는 A, B, C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명단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면은 그 학생들을 주초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들하고 다른 학생들 합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팀이 원하는 담당 변호사 지정 가능합니다. 추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안 해준다. 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학원에 얘기하시고 변경하고 학원도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이렇게 하면 교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자, 1번입니다. 한겨조 8인의 원칙입니다. 조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학원에 의견을 보낼 수도 있고 학원이 시험 성적, 성별 등을 고려해서 학원이 결정하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 5시 학생들은 특별히 분리 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원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터디 매니저도 학원이 특정을 할 겁니다. 뭐 특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절실함에 학원이 호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은 매년 진행이 되어 왔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배려 차원이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진도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3번에 진행 시간은 팀원이 상호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장소는 7.0 우리 학생들은 테미스 지하에 스터디룸이 있고 조금 건너가면 대형 독서실이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그쪽으로 가서 시간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됩니다. K2는 K2 학습관 내 스터디룸이 하나가 있고요. P색관에 또 스터디룸이 있고 아니면 A1 학습관에도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 조절을 잘 하면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쓰는데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룸 신청이나 배정 안내는 추후에 예비 모임 종료하면은 인원이 확정되면은 그때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 기록형을 다루세요. 하루에 한 문제씩 다루고 주 2회입니다. 주 2회. 그리고 토론하고 핵심 정리하시고 진행일은 조별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스터디가 망가진 팀이 있고 끝까지 가서 전체가 되는 팀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 이제 합격 평균율로 따지면은 전체가 된 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명이 했는데 5명이 되고 1명이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어떤 경우에 스터디가 오래 진행이 되고 시험 직전까지 단단하게 가고 어떤 경우가 초반에 망가지는가 하면은 이 발췌 때문입니다. 이게 지식이 모이고 지혜가 모이고 머리가 모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망가지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일일 한 명이 순번을 정해서 한 문제를 발췌를 해야 됩니다. 이 발췌를 한 부분은 일종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4주로 치면 8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8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오늘 한다, 그 다음 이틀 있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A라는 사람이 발췌를 맡으면은 이 발췌를 맡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와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해오면은 그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을 부담을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준비를 충실히 하고 왜 이제 무조건 이득인가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내가 준비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의 주체가 되는 거죠. 토론 후 주체가 되면은 나머지 7문제를 여러분이 큰 노력 없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노력으로 많이 공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익이 높아지니까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팀이 잘 굴러가는가 아니면 중간에 망가지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망가진 팀이 일부가 있는데 그 팀이 망가진 이유는 뭐 다 똑같습니다. 잘 되는 팀도 이유가 한두 가지밖에 없고 망가지는 팀도 한두 가지로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모여가지고 발전 없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그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걸 뭘 하러 하냐. 와가지고 책을 읽고 서로 이렇게 뭐 정리해본다 이런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혼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도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모여서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췌 순서가 정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노력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1회 하고 사실관계 부분에 1회 하고
논리정견이 일하다 이렇게 해서 언더라인을 해온다든가 아니면 논리구조를 파악해온다든가 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자기 나름 열심히. 그 다음에 조언들은 그 발췌하는 사람마다 조언마다 이렇게 발표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무던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무던해지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급해지니까 자신을 빼고는 마음에 다 안 들어요. 아, 저 친구는 말의 속도가 왜 빠를까? 저 친구는 말의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릴까? 저 친구는 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까 할까?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수용을 하면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전제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은 단단하게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번 다시 보겠습니다. 발췌 순서는 조장이 정할 겁니다. 조장이. 조장은 그 조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생이 조장이 됩니다. 그 다음 총무는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이 총무가 될 겁니다. 조장 주도하에 발췌 순서를 정하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성씨로 가나다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뭐 나이 성분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 앉은 순서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슈가 없습니다. 4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되 이 완벽이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한다. 조원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약간의 노력으로 7명이 도움을 받으니까 다음에 또 여러분이 다른 조원의 노력으로 또 도움을 받게 되니까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발췌 토론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토론입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1시간 이내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열심히 했는데도 스터디가 진행이 부진하다. 해체돼 버렸다. 어느 날 보니까 2명이 있더라. 어느 날 보니까 뭐 3명이 있다가 또 2명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다른 조의 편성을 요청하십시오. 다른 조의 편성을 요청해서 하시면은 학원이 봐서 잘 진행되는 조 아니면 결혼이 생긴 조에 배정을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스터디는 하는 게 100번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관식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객관식은 스터디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은 사람의 의사를 머릿속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상대방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꼭 하시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6번에 봅니다. 스터디 점검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냥 버려두면은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민사법은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요게 민사법 기간이 자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서 뒤편에 스터디 상세 일정표를 좀 보겠습니다. 민사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달간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그 다음 법전역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형사법, 그 다음에 공법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공법하고 형사법 시간이 조금 바뀝니다. 형사법은 목요일 날 K2 반은 오전 진행합니다. 시험이 없는 날. 그리고 7.0반은 저녁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사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법 스터디가 끝나면은 민사법 특강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마 이 스터디는 변호사들이 하지만은 전문성이 우리 강사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부분을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8월 초가 되면은 민사법 특강으로 이어지니까 그 시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법전역 2차 모의고사 끝나면은 그래도 이때는 조금 더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8시까지는 좀 여러분의 노력을 짜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하에 시간을 변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형사법 사회, 공법 사회 이렇게 한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가면은 기록형 모의고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연결이 스무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2번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선정입니다. 스터디에 정해진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저희들이 랜덤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모의고사는 2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물론 민사법은 실제 시험은 시간이 길지만은 그 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논점을 축소시킬 겁니다.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 공법은 기출문제 동일하게 출제해서 여러분이 잘 숙지를 했는가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록형 전범위를 대상으로 여러분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지금은 너무 부담이 가는 시기니까 정해진 문제를 좀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한다. 이런 차원으로 정해진 문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10월에 들어가면은 전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훈련은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7번을 보십시오. 뒷장이 되겠네요. 스터디 매니저 선정, 그 다음 강평 안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스터디의 퀄이다. 이 부분을 좌우하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학원 출신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 출신해야 되고 점수를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터디에 충실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돼요. 이게 스터디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실하지 않으면 스터디에 대해서 효용감이 떨어지니까 이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경험이 여러 가지지만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런 경험을, 효용감을 많이 느낀 학생들, 이제는 합격생들이죠. 변호사들이고 이분들을 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설명드렸고 강평 1차 시간입니다. 토요일날 시험을 보면은 그 다음 주 수, 목, 금 중에 상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평 방식은 변호사들이 채점하고 그런 전담 변호사 참여에 조별 문답 토록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의식으로 하든지 강평은 한두 시간 진행될 텐데 대부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필요한 부분 질문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스터디에 참가하지는 않고 모의고사만 보겠다. 또 채점만 받겠다. 강평만 참여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5번으로 하지 마시고 스터디에 올려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립되는 게 제일 나빠요. 고립이 학원 외에서 고립되는 건 합격 자체가 불안하고 학원 내에서 고립된다. 이거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학원에 얼굴을 아는데 인사는 안 하고 지내는 사이 이 부분이 인간관계에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되도록이면 공부 예측 시간은 즐겁게 또 공부에 대한 어려움은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강평 장소에 대해서는 학원에 별도로 공지를 합니다. 별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스터디 조고 회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회식은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학원에 오시면 서로 얼굴을 알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뭉쳐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비 모임 있고 조언이 확정되면은 그때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는 게 공부하는 데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면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스터디 표상도 있고 개인별 표상도 있고 이런 부분. 3번은 조원 전체 평균 점수, 출석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 2, 3등을 선정하고 또 스터디 조가 많으면 상위 30%까지 이렇게 지급 범위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스터디 및 개인별 표상은 7.0 K2 통합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뭐 실력차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상세 일정은 설명드린 바대로 이런 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범위를 보시면은 이 범위에 대해서 예컨대 6월 4일 날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 5월 30일부터 토요일 전에 1회차 모일 때는 2018년 6월 1차 모의고사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 2차 모임 때는 2020년 6월 1차 모의고사를 진행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이 진도에 맞게 회차를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특별히 더 추가할 설명들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뭐 조회식 안내라든가 아니면 스터디 신청 절차 이렇게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는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원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스터디를 참여를 신청해 주시고 활발하게 활용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